어느 여름날 밤 나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모여서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고 있었다. 한 친구가 갑자기 인터넷에서 본 무서운 이야기를 떠올리며 공포 설을 풀기 시작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외진 곳에 위치한 한적한 농가 주택이었고 분위기는 그야말로 무서운 얘기를 하기에 반성맞춤이었다. 친구가 말을 꺼낸다. 이 이야기는 내가 인터넷에서 읽은 건데 꽤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 이 썰을 시작하기 전에 참고로 말하자면 우리 집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 바로 이 도시 외곽에 말이야. 우린 모두 그 친구의 얘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친구가 말을 이었다. 옛날에 이 도시 외곽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대. 그 마을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거기엔 아주 오래되고 무서운 전설이 하나 있어. 밤마다 사람들 몰래 나타나는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그 귀신이 나타날 때 특징이 하나 있었어. 바로 창문 밖에 서서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대. 친구들은 무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의자에 몸을 웅크렸다. 친구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귀신은 일단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절대 대답하면 안 된대. 대답하는 순간 그 사람은 무슨 이유에선지 절대 그날 밤 살아남지 못한대. 아주 예전 이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흔들었다. 창문 밖은 온통 어둡고 이상하게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우리 모두 살짝 겁이 나기 시작했다. 친구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얼마 전 이 근처에 사는 어떤 남자가 집에 혼자 있다가 그 귀신을 보게 됐대. 밤새도록 창문 밖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 반드시 대답하지 말라는 경고를 떠올렸대. 그래서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남자는 자취를 감춘 채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모두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고 순간 우리는 창문에 시선을 고정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가 그 어떤 소리보다도 크게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고 혹시나 우리 중 누군가의 이름이 들릴까 두려워하며 조용히 눈짓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 수 없었다. 희미한 바람 소리와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는 귀신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다. 그 이후로 그 친구와 우리 사이에는 어느새 불문율이 생겼다. 밤에 창문 밖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들리더라도 절대 응답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 밤의 일은 점점 잊혀져 갔지만 가끔씩 외진 곳을 지나가다 보면 그 창문 밖에서 들릴지 모르는 소리가 여전히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곤 했다. 지금도 가끔 우리는 친구들과 모여 이 이야기를 꺼내며 웃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 두려움은 마치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릴 수 있다는 염려였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동안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서 쉬기로 했다. 할머니는 오래된 농가에서 혼자 살고 계셨고 나는 도시의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골에서의 삶을 조금이나마 맛보고 싶었다.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녁으로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집밥을 내오셨다. 할머니 댁은 오래된 한옥인데 대문을 지나면 넓은 마당이 나왔고 그 안쪽에 작은 장독대와 채소 밭이 있었다.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들어가면 오래된 나무 기둥들이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환영해주는 것 같았다. 내가 머무를 방은 안채 한쪽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벽지는 다소 낡았지만 방은 충분히 아늑했다. 하루는 마당을 거닐다가 뒷마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탁탁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고개를 돌리자 땅에 놓인 오래된 목재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상자는 아무렇게나 방치된 듯 보였다. 나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사진들이 뒤섞여 있었다. 오래전 흑백 사진들이었고 대부분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하지만 몇 장을 넘기다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한 한 남자가 할머니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저 사진이 오래되어 변형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나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멀리서 모르는 남자가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사진 속의 인물과 똑같이 얼굴이 흐릿해서 알아볼 수 없었다. 점차 그의 모습이 선명해지자 나는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났다. 깨어난 뒤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도 현실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께 그 사진에 대해 여쭤봤다. 할머니는 사진을 보시더니 얼굴이 일그러지셨다. 이내 할머니는 그 사진이 할머니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어딘가에서 잘못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당황한 얼굴 때문에 그 질문을 더 이어가지는 못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한번 뒷마당으로 가서 상자를 열었다. 이번에는 사진이 더 많아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밤새 사진을 추가해둔 것처럼 이번에도 그 흐릿한 남자가 사진 속에 등장했지만 점점 더 가까이 내 방 앞까지 다가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진을 급히 접어 상자에 넣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꿈속에서 똑같은 남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이 와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은 것처럼 아무런 형태가 없었다. 숨 막힐 것 같은 두려움에 뒤로 물러섰고 그 순간 꿈에서 깼다. 방은 어두웠고 창밖으로는 바람 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방의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소리치자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다. 나는 모든 이야기를 할머니께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시다가 오래전 이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이 농가는 다른 주인이 살고 있었고 한 낯선 사람이 어느 날 밤 여기서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어떤 밤에는 그 사람이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는 소문이 마을에 떠돌았다고 했다. 할머니는 그저 전설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계속되는 꿈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할머니와 함께 마을의 오래된 토착신앙 의식에 참여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사람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을 떠돌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의식에서 나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고 믿고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그 꿈을 꿨다. 하지만 이번에는 흐릿한 남자가 더 이상 나를 향해 다가오지 않고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천천히 뒤돌아 걸어가더니 멀리 사라져갔다. 이후로는 그 꿈을 다시 꾸지 않았고 사진 상자도 더 이상 이상하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할머니 댁을 떠나 다시 도시로 돌아갔지만 그 여름에 있었던 일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하다. 사진 속의 흐릿한 얼굴과 꿈 속의 이상한 남자는 아마도 내가 그곳에서 경험한 가장 오싹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달밝은 고개라는 이름의 작은 산길이 있었다. 이 길은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기묘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던 곳으로 유명했다. 한밤중에 이곳을 지나가면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정체 모를 형체를 목격했다는 소문이 많았다. 달밝은 고개를 지날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드는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 길을 피해 다니곤 했다. 하지만 이 고개를 지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기에 가끔씩 용감한 이들이나 사정이 급한 사람들은 이 위험한 길을 사용하곤 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용감한 이 중 한 명인 대학생 민수가 주인공이다. 어느 날 민수는 고향 친구의 결혼식을 다녀오는 길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다 달밝은 고개를 지나기로 했다. 그날따라 날씨는 무척 맑았고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길가의 핀 들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곤충들의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밤늦게 출발했던 민수는 피곤함을 느꼈지만 결혼식에서 들뜬 기분 때문인지 혼자 길을 가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고개에 접어들자 상황은 급변했다. 문득 앞길이 너머로 무언가가 재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작은 동물이 거라며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청각마저 이상해졌다. 차 안에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음에도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민수는 어떤 차가 자신의 차 뒤에 바짝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백미러를 통해 그 차의 헤드라이트가 자신을 쫓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속도를 올려보았지만 그 차 역시 같은 속도로 뒤를 따르고 있었다. 곧 고개의 마지막 커브에 들어서자 그 차는 어느덧 민수의 차 옆으로 바짝 다가와 있었다. 그런데 민수는 그 차의 운전석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놀라움과 공포에 가득 찬 민수는 핸들을 급히 틀었고 그 순간 차는 도로 옆으로 미끄러졌다. 다행히 몇 번의 회전 끝에 차는 가까운 논두렁에 멈춰섰지만 정신이 아찔했다. 머릿속을 스치는 수많은 생각을 뒤로하고 민수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경찰에 밤새 겪었던 일을 설명했지만 경찰관들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은 그가 피곤함에 착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수는 확신했다. 자신이 본 것은 결코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고. 민수가 느꼈던 공포는 그날 이후로도 가라앉지 않았고 그는 몇 달간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 지역 주민들은 민수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다시 한번 달빨금 고개에 대한 공포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나의 무서운 이야기가 시골 마을에 추가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의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 갔고 또 다른 이들이 이 고개를 지나가며 새로운 경험담을 만들어내곤 했다. 공포는 그렇게 돌고 돌며 새로운 형태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 고개가 가진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오늘 밤도 달빛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다.